됐니? 시작했지? 자, 10단원 직선의 방정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이 끊을 절자고 편이 조각 편자예요. 조각나게 끊은 점,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이겠죠, 그죠? 보통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주어져 있는데 저기에서 x절편, y절편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 x절편도 x축도 하나의 방정식이고 y축도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x절편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 x절편은 x축과 이들의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자, x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 y값이 0인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죠? x축은 y가 0인 것들을 모아봐라. 점들의 집합이 그래프라고 했고 방정식이라는 건 그 점들이 들어가서 만족을 하는 건데 y는 0에 여기는 모든 점이 들어가면 다 만족해요. 1,0, 2,0, 3,0 다 들어가면 만족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에요. 그럼 쟤들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자,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그지? 대입하시면 0은 ax 플러스 b가 되고 넘기시고 a로 나눠주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죠. 그죠? 요 좌표가 바로 x좌표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y절편은 뭐냐? 라고 하면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이죠. y는 ax 플러스 b하고 y축이에요. y축은 x는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일단 x 대신에 0을 집어넣고 y값 나오는 거 구하시면 y는 b니까 x값이 0일 때 y값이 b예요. 그죠? 그래서 0, b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x절편은 모르겠지만 y절편은 얘네요. 그죠? 우리한테 저렇게 1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y는 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함수는 다 우리가 y는으로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1차 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1차 함수라고도 해요. 자, 이 1차 함수에 x에 0 들어가서 나오는 요 b가 요게 바로 y절편입니다. 그죠? y절편이라는 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b다 이 뜻이겠죠. 그죠? 저렇게 하나 찾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그래프를 쭉 보시면 우리한테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런 직선하고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 이렇게 있어요. 자, 2번하고 1번하고 누가 더 가파릅니까? 2번이 더 가파르죠. 그죠? 그지?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가파르다, 가파르지 않다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2번이 더 크고 1번이 더 작은 거예요. 더 가파른 게 기울기가 큰 거네요. 그죠? 단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그래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가파른 게 큽니다. 근데 음수일 때가 문제죠. 기울기가 도대체 뭔데? 기울기는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식으로, 그지? 수식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가서 이제 미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 x의 변화량을 얘기해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뭐 증가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변화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가 되면 감소하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떤 직선이 있다. 어떤 직선이 있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에 x값이 증가한 양이 있겠죠. y값이 증가한 양이 있겠습니다. 그 둘을 나눈 값이 기울기입니다. 얘랑 얘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거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거예요. 자, 기울기가 2인 거. 자, 기울기가 2입니다. 자, 기울기가 3인 거. 자, 기울기가 3이에요. 이래. 이렇게 됩니다. 자, 기울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보면 x축으로 한 칸 올라갔을 x축으로 한 칸 증가했을 때 y축으로 한 칸 올라가죠. 이게 기울기가 1인 거예요. 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1대 1이거든요. 자, 그리고 x축으로 한 칸 커졌을 때 y축으로 두 칸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입니다. 얘는 한 칸 증가했을 때 세 칸 증가하죠. 얘는 기울기가 3입니다. 앞으로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면 기울기가 커지면 이게 증가하는구나, 그지? 이게 점점 가파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인 게 뭐냐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가 문제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자,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가면 분명히 기울기가 x가 하나 증가했거든요. y값을 하나 감소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요 직선은 한 칸 증가하면 두 칸 내려가요. 그죠? 한 칸 증가하면 두 칸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세 칸 내려가면 돼요. 그죠? 세 칸 내려가시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은 한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세 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얘가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생각해 보시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이잖아요. 그죠? 자, 1, 2, 3은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 기울기가 커질수록 더 y축에 붙겠죠. 더 급격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이게 기울기가 더 급격해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분명히 기울기가 더 가파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기울기는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증가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건 증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 감소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기울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증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크고요.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더 크고요. 0이 더 기울기가 큽니다. 그리고 1이 더 크고요. 2가 더 크고 3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기울기는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네, 그지?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급격하다가 아닙니다. 급격하다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더 크다 이 뜻인 거고, 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3인 거고, 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얘보다 얘가 더 큰 거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기울기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따지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요. 우리한테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y는 ax 플러스 b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점을 x2, y2라고 하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잖아. 그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죠. 그지? 지금 이 점 이 위에 있는 거고 이 점도 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대입하면 만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프라는 건 이걸 만족하는 x, y를 점을 찍어서 모은 게 얘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면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니까 y1은
ax1 더하기 b입니다. 되겠어? 근데 문제는 이 점도 제일 위에 있으니까 y2는 ax2 더하기 b입니다. 되겠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x2에서 y2를 x1을 빼고 y2에서 y1을 빼고 싶으니까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나오겠다. 그지? 밑에서 위에 걸 빼면 지금 얘 둘은 성립합니다. 왜냐? 이 점과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성립해서 만족을 하고 빼시면 좌변은 y2에서 y1 뺀 게 되겠죠. 우변은 b가 사라지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ax2에서 ax1을 빼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y2 빼기 y1은 a로 묶어주면 x2 빼기 x1이고 두 점이 서로 다른 점이니까 얘는 0이 아닐 거니까 a로 나눠주면 a는 x 빼기 요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요게 기울기의 정의죠. a네요. 그죠? 자, 우리한테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이랬을 때 요 b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0집어서 나오는 값이라서 x가 0일 때 만나는 교점이니까 x가 0은 y축과 교점이다. 그지? 그래서 요 b가 바로 y절편이고 어떤 두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하면 그 두 점 사이에 x값 차이분의 y값 차이. 그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알고 봤더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뺐더니 a가 나오더라. 즉 바로 요 a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뭐냐 라고 하면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랬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네한테 직선을 준다 라는 건 한 점과 아니면 y절편과 기울기를 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너네한테 이렇게 됐어. 자, 어떤 직선이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더라 라고 하면 y는 2x로 시작하고 여기에 1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되니? 이해됐죠?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을 주어졌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거기 다음 페이지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1번 내가 증명했지 이제 방금. 그지? 이게 y절편이고 이게 기울기일 거라는 걸 증명해줬잖아. 그지? 앞으로 너네한테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외워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설명해 보도록 할게. 그 다음부터 한 점과 기울기가 m이 주어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지? 한 점과 한 점이 어떻게 돼 있냐? x1, y1을 지나야 돼 일단. 그리고 기울기가 m이래. m인 직선의 방정식. 쌤이 지금 하고 있는 증명은 니네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왜 기울기인지 얘가 왜 y절편인지 왜 외웠을 거야. 그지? 대부분의 애들이 외워서 알고 있어. 근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야, 이게 왜 기울기냐? 그러게요. 이런 소리 한다고. 그지? 그 이유를 설명한 거야. 뭔 얘기인지 가지?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면 돼. 외우면 돼 그냥. 이유를 알았으니까. 마찬가지야. 요것도 외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그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 x1, y1을 지나.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래. 근데 이제 자치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앞으로 이제 자치의 방정식은 니네한테 이제 계속 넣을 거야. 원의 방정식도 자치의 방정식이고 뭐 2차 함수 자치의 방정식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기하하실 분들은 쌍곡선, 포물선, 타원 이런 거 다 하고 정말 복잡한 자치 방정식들을 할 건데 자, 자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자, 자치 방정식 구하기 안 적으셔도 돼. 어떤 점에 자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그 어떤 점을 그냥 x, y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점이 움직이는 자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점이 어떠한 특징을 갖겠지. 그지? 그 특징으로 식을 만들면 돼. 그래서 주어진 특징으로 x, y 관계식을 만드는 거야. 그게 자치의 방정식이야. 자, 여기서 자치는 직선이야. 그리고
그 점은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이 돼야 돼. 그 모든 점을 그냥 x, y로 놓는 거야. 이렇게 x, y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좀 특징이 있지. 주어진 특징. 기울기가 m이라는 거. 그지? 그 기울기가 m인 거 가지고 x, y 관계식을 만들면 돼. 기울기가 m이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쌤. 여기서 요거 뺀 게 x의 증가량 x1, y1이니까. 그지? 그 다음 여기서 요거 뺀 게 y의 증가량 요게 얼마? 기울기가 m이다. 이게 지금 이 직선의 특징이지. 알았잖아. 자체 방정식은 이 자치를 따라다니는 임의의 점을 xy로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점이 이 위에 있을 때 항상 기울기는 m으로 일정하겠지. 그지? 기울기가 바뀌진 않잖아. 직선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한. 그래서 같은 기울기일 테니까 여기랑 여기의 기울기, 즉 x값 차이 분의 y값 차이. 보이니? 요게 m으로 일정하다라는 게 이 자치 방정식의 특징이야. 그지? 그리고 만족해놓고 y는으로 정리하면 좋아. 그지? 그런데 이걸 이렇게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지. 그지? 이 자체로 외우셔도 상관없어. 이 자체로 첫 번째 외우셔도 되고 두 번째 y는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y는 이렇게 외우기도 해야 될 거야. 그냥 양변에다 y1 더하면 돼. 이렇게. 그지? 요것도 무슨 식인데요?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쌤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하면 별로 어려울 건 없어. 잘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게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mx 빼기 mx1 더하기 y1이잖아. 이게 바로 요게 기울기, 요게 y절편 아니야? 아, 기울기가 m인 거 확실하네. 그지?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야. 맞죠?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직선 y는 이렇게 생긴 직선 전개해 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니 x 앞에 있는 개수가 m이니까 기울기는 m인 걸 확실하게. 그래서 아, 기울기 m이구나. 그지? 기울기 첫 번째 찾았어. 두 번째는 뭐냐? m에 상관없이 저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항상 성립하는 값들이 있어. x하고 y에 m에 상관없이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x1, y1이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럼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집어넣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0은 m 곱하기 0이 돼. 자,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해? m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야. 그지? 자,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건 n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갔더니 n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그지? 야, 근데 어떤 점이 들어가 성립하면 무슨 뜻이라고? 지난다라고. 아니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그지? 그럼 말을 바꿔볼까? 얘가 들어갔더니 n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 얘기는 얘가 여기에 들어갔다가 성립하는 건 이게 이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 직선은 x1, y1을 n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거야. 됐냐? 아니면 다시 얘기하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n값에 관계없이 만족했으니까 아, 이 그래프 위에 이 점이 n값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죠? 얘네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m을 제외하고 다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아, x1, y1이 들어가면 n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니까 m에 관계없이 되는 무조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기울기는 m이고 x1, y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점이 얘고 기울기가 얘인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얘구나라고 이제 앞으로 외우셔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내용 엄청나게 중요해. 이따가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 다 똑같은 아이디어를 쓸 거거든. n값에 관계없이 이게 들어가 성립한다. 그 얘기는 n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지난다 이 뜻이야. 같은 의미라고. 자,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건 뭐 어렵지 않아. 이제 방금 그것만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하고 점 한 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두 점이 x1, y1, x2, y2로 넣어져 있다 라고 하면 저 두 점으로 우리는 기울기를 만들 수 있거든. 그지? 그리고 한 점은 둘 중 아무나 찾아가지고 한 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와 한점하는 방정식이 요거였단 말이야. 여기다 때려 박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해야지. 자, 얘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뺀 거 x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뺀 거 y의 증가량. 됐지? 한 점은요. 얘든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이게 뭐 숫자가 좀 작으니까 이건 한 점이라고 하자. 얘가 한 점이고 얘가 기울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쓴다. y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지나? 그럼 y 빼기 y1은 n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저 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가 얘였잖아. 그지? 얘를 갖다가 때려 박으면 돼. 그지? y 빼기 y1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1. 어렵지 않지? 그지? 요것만 외우시면 돼.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도 요런 아이디어가 계속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해하셔야 돼. 이해 못하면 안 돼.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 요거다.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x좌표 y좌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 두 점이 이럴 때도 있어요. 쌤. 근데 그 두 점이 만약 x1하고 y1이 x2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왜냐면 야 봐봐. 기울기는 얼마야 그러면? x2하고 x1이 같으면? 기울기 없다예요. 기울기 없다. 왜냐면 분모가 0인 숫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0분의 k꼴이 이게 실수가 아니다 그러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수가 아닌 겁니다. 0분의 1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 아니고 허수도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아예 다루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x1과 x2가 같잖아요. 그럼 이 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x1, y1 여기 있다고 할게. x2, y2는 어디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죠. 왜? 둘이 같다면서 그지? x값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 떨어졌을 때 수선의 발이 같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가 여기 떨어지고 얘도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 이게 x2, y2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네한테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x값이 x1인 걸 모은 거죠. 그죠? 그래서 x는 x1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이게 x2랑 같다고 했으니까 x는 x2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합니다. 평면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해요. 대신 3차원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2차원에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고 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니네가 알아둬야 될 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로 존재하고 이 단 하나가 바로 x는 x1 또는 x는 x2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은 없다. 이해되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지? 근데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머리에 박아놓고 다음번에 안 헷갈리게 하란 말이야. 그지? 쌤 그러면 y1하고 y2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얘가 x, x1이야. 얘가 x1, y1이고 이 점 좌표가 x2, y2야. 그런데 y1과 y2가 같대 라고 하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거 0대잖아. 그럼 이거 넘어가면 y는 y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바로 뭐냐? 요 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왜냐하면 x값은 증가했는데 y값은 증가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모으면 y값이 y1이자 y2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y1이라고 쓰죠. 그죠? 또는 y2라고 써도 문제는 없겠지. 같은 값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x는 k라고 놓으시면 y축과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y는 k라는 식으로 써있으면 얘는 x축과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x좌편, y좌편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는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y는 ax 플러스 b 라고 놓으면 여기가 b겠군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가 얼마니? 라고 하면 이거 아까 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그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너네한테 x좌편과 y좌편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x좌편이 a, y좌편이 b라고 주어져 있으면 y좌편 b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a가 x좌편이죠. x 밑에 a
B가 y절편이죠. y 밑에 B라고 쓰고 느님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제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증명은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어차피 기울기가 A만큼 증가했을 때 B만큼 내려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맞습니까? X의 증가량 A잖아. 그지? Y의 증가량 내려갔잖아. B만큼. 그지? 마이너스 B죠. 그래서 기울기는 제곱. 여기 B를 지나가야 되니까 Y좌표는 B니까 Y는 기울기 쓰시고 거기에 플러스 B 쓰시면 되잖아. 그지? 됐니? 그리고 양변을 어떻게? B로 나눠버려. B로 나누면 B분의 Y B로 나눠버려. A분의 X B로 나눠버려. 1 요거 넘겨. 얘네. 됐지? 됐죠?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지? 맞잖아. 근데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자고. 근데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어려워서 여기 쉬우면 이렇게 생각해. 야 어차피 절편이라는 건 X에 0 들어갔을 때 Y값 그게 Y절편, Y에 0 들어갔을 때 X값 그게 X절편 아니야. 여기다가 X에 0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Y는 B네? 됐냐? X에 0 집어넣어봐. 이거 없어졌잖아. 그지? 망변에 B 곱해. 얘네. 그리고 Y에 0 집어넣어봐. Y에 0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0 됐네? X는 얼마? A. 됐니? X에 0 집어넣으면 Y가 B가 바로 나오고. 이게 뭐야? X가 0 들어갔을 때 Y가 B인 거니까 Y절편. 이게 뭐야? Y가 0 들어갔을 때 X가 A 나오니까 X절편 아니야. 그지? 이게 0, B고 이게 A, 0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A와 A를 지나는 거잖아. 그지? 앞으로 너네한테 2분의 X 더하기 Y는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2, 0이 X절편이고 0, 1이 Y절편인 됐니? 여기가 2 0,1 요걸 요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얘가 2고 얘가 1인 식을 바로 구하시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굳이 이걸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넘겨가지고 기울기 따지고 Y절편 따져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알아놓으면 조금 더 편하니까 알아놓읍시다. 이해됐죠? 자 넘겨요. 좌표층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까지 다 했어. 넘어가. 자 5번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일반형 보자. 뭐 1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쌤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쓸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써있었잖아.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놓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표준형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 2차 함수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죠. 그죠? 표준형이 뭐라 그랬어 쌤이? 그림 그리기 편한 형태예요. 완전 제곱글로 묶어놓으면 꼭점이 얼마인지 알잖아. 그지? 근데 그걸 풀어놓으면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형은 아무렇게나 풀어놓은 형태이고요. 표준형은 그림 그리기 편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얘는 표준형이죠. 왜냐? 이렇게 놓으면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y절편이 0,n이고 기울기가 m이니까. 그지? 0,n에서 기울기 딱 m인 것만 찾으면 바로 직선 그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일반형입니다.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러면 저 일반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니네한테 직선을 그려라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표준형 만드시면 돼요. 표준형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y눈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넘겨서 y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기고 넘긴다.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자, 저 일반형 형태의 식은요. 기울기가 얘고요. y절편이 얘입니다. 그죠? 기울기 얘는요. y절편이 그지 같네. 그지? 근데 아무튼 y로 정리하시면 그래프 못 그리지 않아요. 그죠? 일반형 주어져 있으면 y로 정리하면 표준형 만들어지고 표준형 만들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만약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되려면 b가 0이 아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b가 0일 때, 첫 번째 b가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ax 더하기 c는 0. 그죠?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죠. 얘는 y축과 평행합니다.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됐죠? b가 0이면 즉 y가 앞에 있는 이 계수가 0되면 결국은 직선이긴 한데 y축과 평행하게 됩니다. 자, a가 0이면요. 자, a가 0이면 by 플러스 c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다. 이 얘기는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 있든가 누워져 있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a,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얘가 됩니다. 기울기는 얘고 y절편은 얘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니네한테 이렇게 식 주어져 있으면 그지? 0이면 집어넣으면 다 나올 거고요. 0 집어넣으면 나올 겁니다. 0이 아니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울기 구하시고 y절편 구할 수 있으니까 직선 방정식 찾을 수 있겠고요. 이해됐죠?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야. 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고 그치? 그 6번 있잖아요. 6번 그지? 거기 뭐라고 써있냐? 6번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쌤 표시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한 얘기를 다시 해놨어요. 거기다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x1, y1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니네한테 구해라 라고 하면 거기 별표 치세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어떤 정점이냐면 정점이라는 건 뭐예요?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을 얘기해요. 정지에 있는 점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동점은 뭐야? 움직이는 점이겠지, 그지? 그럼 움직이지 않는 점 x1, y1을 꼭 지나야 된대요, 직선이. 그러면 그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맞지? 이거였죠? 요거 외우라고요. 얘가 바로 뭐야? 정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왜? 여기 x1, y1 집어넣어봐. 만족을 하잖아, 그지? 그럼 기울기는요? 몰라 나도. 그냥 m이야, m. 기울기가 0이면 안 되겠지. 뭐 0에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래도 만족을 하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m이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얘하고 얘가 들어가면 만족을 하니까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니? 앞으로 너네한테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그냥 저 식을 쓰시면 된다. 그지? 자, 두 번째 넘겨. 오른쪽으로 넘겨서 두 직선의 나랑 니네랑 다르겠구나. 그 두 직선을 지나는 교점이라고 돼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유독 이해를 못해. 이걸. 유독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자세히 설명할게.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우리한테. y는 그냥 일반형으로 쓸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라는 직선 하나. 두 번째 a'(x) b'(y) c'는 0. 자, 둘 다 직선인 건 맞잖아, 그지? xy에 대한 1차식이면 둘 다 직선입니다. 자, 두 점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직선과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경우. 그지? 그 다음 한 점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 그 다음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면 모든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이거를 평행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 직선의 관계에서 안 만나는 경우를 평행. 얘는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일치한다. 됐어요? 이 직선의 두 직선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교차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교차하는 경우랑 일치하는 경우랑
평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교점이라는 건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있는 거잖아, 그지? 교점은 어떻게 구할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지? 왜냐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xy를 찾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는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교점 하나입니다. 얘는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이 몇 개일까? 없잖아, 안 만나잖아, 그지? 0개예요. 얘는 교점이 몇 개일까?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 다 만나는 거예요. 일치된 거니까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 얘기는 계속 만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지? 우리가 이제 보통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 연립방정식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근이 한 개인 거죠. 그지? 얘는 근이 없는 거예요. 자, 근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구할 수 없다라고 해요. 구할 수 없다라는 건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지난번에 얘기해서 불능이다. 그리고 얘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얘는 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정할 수 없다. 근데 니네가 이거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일치되면 무수히 많고, 평행하면 안 만나니까 없고, 교점이 하나면 한 개만 만난다. 그래서 얘의 근의 개수로도 따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요 경우예요. 요 경우. 이거 말고, 요거 말고 이 경우에서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했을 때 요들의 교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니네한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꽤나 자주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식을 세울 거냐? 외우셔야 돼요. 이건. 자, 외우셔야 돼. 요거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요것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쓴 다음에 요 앞에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아무거나 k를 곱해요. 는요. 여기 딱 k를 곱해도 되고요. 여기 딱 k를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중 아무 데나 k를 곱하시고 요 식의 방정,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봐봐. 전개해 볼게요. ax, k, a 프라임 x by, k, b 프라임 y c 더하기 k, c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를 묶을게요. x로. 그러면 a 더하기 k, a 프라임 x b 더하기 k, b 프라임 y c 더하기 k, c 프라임은 0 이랬으니까 자, 세모 x 네모 y 더하기 동그라미가 0인 거죠. 그죠? 맞잖아. 별표. 이거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지? 자, 이거 이렇게 식 써놓고 전개했더니 직선의 일반형 형태예요. 직선의 일반형. 그지? 직선의 일반형이니까 얘가 직선이라는 건 아시겠죠? 직선 더하기 k배의 직선은 직선이 돼요. 왜냐?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런데 저 직선이 항상 어디를 지나냐? 라고 하면 요 두 개의 교점이 얘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A, B라고 합시다. 아니지, A, B가 있구나. P, Q라고 합시다. 저 둘의 교점을 P, Q라고 할게요. 자, 교점이라는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P, Q가 위에 들어가도 만족을 하고 아래 들어가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P, Q가 위에 들어가면 얘 0 되는 거네? 그러니 P 들어가면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인 거네? P, Q가 얘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A'P, B'Q 더하기 C'도 0인 거네? 됐니? 그리고 P, Q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라고 하면 얘는 AP 더하기 BQ 더하기 C의 더하기 여기에 PQ 집어넣을게 A'P, B'Q 더하기 C'은 K배 해서 0이다 이렇게 됐어. 그지? 자, 아까 내가 그냥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더하고
둘 중에 하나의 K벨 식. 이 식은 분명히 직선이었어. 전개했더니. 그지? 근데 그 직선에 P, Q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됐어. 왜요? 아, 이게 지금 교점이니까 여기 들어가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이야. 그러니 이게 0이네. 그리고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 들어가도 0돼. 그럼 얘가 0인 거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니? 뭔 뜻이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그지? 뭘 했더니 P, Q를 이 식에다가 대입했더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뭔 뜻이야? 얘는 직선이거든? P, Q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됐니? P, Q가 뭔데? 얘들의 교점이야. 됐니? 어떠한 두 직선이 있다. 그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한 직선 쓰고 나머지 한 직선 쓴 다음에 K배에서 하면 끝나. 되겠어? 요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그게 바로 니네한테 주어져 있어. 이해됐죠? 잠 깨고 다 알아서 잠이 오는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모르는데 잠이 오는 건 뭐냐고.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방금 했으니까 넘어가자. 두 직선의 수직 조건 합시다. 수직 조건.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직선은 평행하다, 교차한다, 일치한다 세 개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교차하는 것 중에 수직일 때가 있거든? 수직일 때. 자, 두 직선의 수직 조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자. 이것도 아마 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봐봐. 한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직선이 y는 m'x 더하기 m'이라고 할게. 자, 쟤 둘이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왜 그러지? 몰라, 그렇게 배웠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을 때 외웠어요. 그걸 증명해 줄게. 어렵지 않아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자. 이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 그리고 요게 y는 m'x 더하기 m'이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야, 얘랑 얘를 수직인 거 증명하는 것보다 평행이동 시켜서 증명해도 되지. 왜냐면 평행이동하면 기울기가 바뀌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0,0을 지나도록 만들 거야. 이렇게. 근데 0,0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요? 기울기는 똑같잖아. 그리고 y는 mx로 시작하겠고 y절편은 0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지? 상수항 없는 1차식은 이건 그냥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지? 그럼 얘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m'으로 시작하겠고 y절편 0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얘가 만약 둘이 수직이면 얘들이 수직인 거지. 왜냐면 평행 이동하기 전에 수직이었던 애들이니까 둘 다 평행 이동이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수직인 거야 라고 했으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에 x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x1. 그러면 이 점 좌표가 나오게 돼 있어. 1 집어넣으면 이 점 좌표는 1,m' 되겠다. 그지? x에 1 들어가면 y가 m' 나오니까. 맞니? 그리고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m이 되겠다. 되니?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그럼 무슨 법칙이 성립하니?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 그래서 밑변이 얼마냐? 라고 하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0,0과 여기까지 거리잖아. 그지? 그럼 루트 x값 빼기 제곱 1의 제곱 y값 빼기 제곱 m' 제곱 이게 밑변이야. 됐니? 높이는 이거랑 이거 빼가지고 제곱하면 되겠네. 1에서 0 뺀 거 제곱 루트 m에서 0 뺀 거 제곱 요게 높이야. 맞니? 자, 이게 밑변이지? 자, 밑변. 근데 밑변은 x는 1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x값은 안 바뀐 거잖아. y값만 어디서 얼마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간 거야. 그지? 1,m'에서 1,m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길이는
y좌표끼리 뺀 거겠지. x값이 똑같으니까. 됐니? 그래서 m에서 m' 뺀 거야. 됐어?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 둘이 수직이 되려면 얘가 수직이 돼야 되고 얘가 수직이 되려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한 게 얘 제곱돼야 돼. 됐니? 이거 제곱하면 m' 제곱 플러스 1이고 요거 제곱하면 m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겠다. 없어지는 게 생겨. 없어지는 게 생겨. 2로 나누면 그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m 프라임 되냐? 이유가 이거야. 앞으로 어떠한 직선이 어디에 있든간 그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전부 다 평행이동을 시켜서 0,0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를 mx 하나를 m'x라고 놓으면 x가 1일 때 놓고 이런 피타고라 정리 쓰면 무조건 m하고 m 플러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 됐니? 증명된 거야. 그래서 모든 직선이 서로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얘가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곱해서 1 되는 건 서로 역수라고 해. 그지? 근데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역수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2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3분의 1인 거야. 역수를 취하고 부호를 바꿔주면 돼.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증명해 드렸어. 넘겨.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표 한번 적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자. 아까 우리 두 직선의 관계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 그지? 평행하다. 그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평행하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평행하다 이거지. 그지? 자, 저게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울기는 같아야겠지. 같은 기울기로 쭉 가야 평행하겠지. 그지? 그걸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겠지. 충분히 내가 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한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한테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다 할까? 두 식이 표준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하면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울기는 같아야 돼. y절편은요? 달라야지. 그지? 왜냐면 y축이 이렇게 지나가. y좌표에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y축이 있든 간에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지? y절편은 다를 거야. 그래서 요걸 만족하려면 첫 번째 m하고 m'은 같아야 되고 and n하고 m'은 달라야 돼. 이해되니? 자, 근데 두 번째 일치한다. 그러면 두 직선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요런 형태라면 똑같이 m은 m'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and n하고 m'도 같아야겠지. 그지? 이런 형태 표준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지? 표준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돼야 돼. 세 번째 교차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겠지? 그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되려면 뭐만 하면 되냐면 y좌표는 별 상관없고 기울기만 다르면 되겠다. 그지? 기울기가 다르잖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둘 중 하나. 기울기가 다르면 쟤야. 그지?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서 표준형 형태에서는 우리가 기울기가 달라야 되니까 얘만 같지 않으면 되겠다. 그지? 두 번째. 세 번째 m하고 m'이 같지 않다. 되겠어? 자, 근데 꼭 표준형만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형 써보자.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이거는 같아. 일치한다니까. 야, 이게 둘이 나누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지 않아도 돼. 뭔 얘기냐면 봐봐.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란 직선하고
2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하고 이 둘이 같냐 다르냐? 같지. 왜? 2로 나눠버리면 위의 직선이 되잖아. 그지? 두 직선은 같은 직선이라고. 그지? 왜냐면 여기가 방정식이니까 양쪽에 똑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해도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 2를 나누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의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두 개의 직선은 이렇게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럴 때 여기 잘 봐봐. 여기는 1이니까 이게 2대 1이지. 근데 y의 계수비도 2대 1이지. 상수 계수비도 2대 1이지. 이렇게 다 x 계수비, y 계수비, 상수 계수비가 같으면 일치하는 거야. 되겠어? 왜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얘를 우리가 y를 빼서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지? 얘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y는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되는데, 자, 요걸 만족하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b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고, 그지? 얘들 같으려면 b분의 c랑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게 같다는 얘기는 지금 얘들의 b하고 얘들의 b하고 얘들의 b하고 얘들의 b 같다는 뜻이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k배를 곱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걸 전개하시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은 x의 계수비 이렇게 외우세요. 얘가 같으려면 x의 계수비 이렇게 x 앞에 있는 계수비하고 y의 계수비 하고 상수의 계수비가 다 똑같으면 그러면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이 아니고 이거 일반형일 때, 여기 표준형 말고 일반형일 때, 이거 표준형 일반형은 x의 계수비하고 y의 계수비 있죠. 지금 같다는 게 지금 이 얘기거든. 요거 이게 지금 기울기 같다는 뜻이죠. 이 기울기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넘어가. 그러면 이게 내려가. a하고 a 프라임하고 이게 올라가. b하고 b 프라임이 같다 이거잖아. 그지? x의 계수비죠. 이게 x 앞에 있는 계수비 하고 y 앞에 있는 계수비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기울기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얘가 같다는 뜻은 y절편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요것들은 같은데 x 앞에 있는 계수비와 y 앞에 있는 계수비 같은데 상수항 계수비가 달라지면 이렇게 프라임이 아래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바꿔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써줘. 요거 밑에다가 프라임을 해요. 그냥 저거랑 맞추려면. 이해됐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계수비하고 y 앞에 있는 계수비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요 둘이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갖고 y절편 다르니까 평행한 거고, 얘는 기울기 갖고 y절편 같으니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울기만 다르면 돼.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얘가 같다는 뜻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얘가 같지 않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일반형으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림 그려졌으니까 얘는 교점개수 없는 거고요. 얘는 교점개수 무수히 많은 거고요. 얘는 교점개수 하나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써줄까요? 옆에다가 직교한다. 교차한다 안에 직교하는 게 있죠. 그죠? 교차하는 것 중에서 직교하면서 교차하는 게 있고 직교하지 않으면 교차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직교한다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랑 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지? 그러니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넘어가면 a 프라임은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가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 된다 이렇게 되죠. 요거 외워주셔도 상관없고요.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죠. 기울기 구해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구한다 라는 얘기죠. 됐죠? 다 정리해드렸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거는 내가 웬만하면 증명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니 증명을 해보자. 이건 수식이 되게 어려워요. 이 증명은.
그리고 사실 수학적으로 이 증명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별 의미는 없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기하 벡터 배우시는 분들은 벡터 배우고 나면 나중에 점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기하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적이나 이런 걸 배우시면 이게 의미가 있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를 안 배우고 벡터를 배우지 않으면 이 식이 별로 의미는 없는 식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결론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점과 직선사의 공식. 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자, 저 거리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은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 표준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요, 넘겨서 다 일반형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표준형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형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 이미 한 점 x1, y1이 있다. 자, 이 x1, y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쌤, 문제가 있어요. 아니, 거리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내가 정의를 했는데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기하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기하하실 분들은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평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거든요. 공간에서는 되게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직선과 직선까지의 둘의 각도나 평면과 평면의 각도는 정말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야,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게 거리냐? 아니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이게 거리냐? 아니면 이렇게 연결한 이걸 거리라고 할 거니? 라고 하면 직선 위에 점들이 놀러 많거든, 그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는 그 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점이 뭐냐? 라고 하면 이 직선에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있죠, 그죠? 그 수선의 발을 찾으셔야 돼요. H라고 할게요. H. 그 H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정점이 A라고 하면 요 AH를 우리는 거리라고 정의해요. 점과 직선의 거리는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왜 수직거리가 최단거리입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있으면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얼마죠? 빗변이에요. 그죠? 높이보다 밑변이 더 길어요. 그죠? 그러니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무조건 길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이거보다 이게 더 길어요. 그죠? 그러니 이 H가 아닌 점을 그려보면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럼 빗변들은 전부 다 높이보다 길 수밖에 없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최단 거리는 AH입니다. 됐니? 수직거리예요. 점과 직선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로 정의한다. 자, 이랬을 때 이거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자, 점이 여기 있죠. 그지? 그 다음 일반식이 있죠. 직선의 일반식.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직선의 일반형에 XY 좌표의 계수 있죠. XY의 계수. 요거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루트 씌워요. 분해. 다시. 일반형, 직선의 일반형에 XY 계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를 분모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일반형에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집어넣어. 어떻게 집어넣어? 아니, 요걸 X값, 요걸 Y값에 집어넣어. 여기다가 X에다 집어넣고 요 Y1을 Y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데 이 값이 음수가 될 때가 있고 양수가 될 때가 있어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니면 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요. 어차피 거리니까 다 양수일 거거든. 그지? 요 식입니다. 이 식이 바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인데 자, 이유는 이제까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죠? 이거는 웬만하면 증명을 안 해요. 고등교육과정에서도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건 해보긴 할게. 어려우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기 H 있죠. 요거를 그냥 내가 이렇게 놔요. X, Y로.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H는 여기서 이것 빼고 제곱. 그죠? 그 다음 Y2에서 Y1 빼서 제곱. 하고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지? 요식 있죠. 요식. 그러니까 요걸 내가 찾았잖아. 저렇게. 수직이라고 하고 찾았어. 그럼 요 거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지금 기울기가 요 주황색 기울기 있죠? 주황색 기울기는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 뺀 게 기울기예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 그지?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 요 직선의 기울기,
y를 정리해 준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이거 암산으로 가능하죠? 됐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지? 그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돼야지. 왜요? 아니 수선의 발이 됐잖아. A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H고, 그러면 AH하고 이 직선은 수직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서로 수직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지. 저렇게 썼어. 첫 번째 식은 저 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H 내 맘대로 났는데 이 H가 수선의 발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랑 수직이고 얘는 또 어디 위에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지. 맞니?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어? 들어가면 만족해야겠지. 들어갑시다. x1, x2 아니 x2, y2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다. 요걸 만족하겠죠. 되겠니?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제 니네가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플러스로 만들고 b를 내리고요. 요걸 역수치해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b분의 y2 빼기 y1이죠. 그지? 그리고 역수로 넘길게요. a로 나눠. 그럼 a분의 얘로 곱해. 얘 됩니까 이거? b는 여기, a는 이 밑으로 내려갔어. 얘는 위로 올라갔어. 됐니?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k라고 넣습니다. 바로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할씩 이 k로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요걸 넘겨. 그럼 y2 마이너스 y1은 bk입니다. x2 마이너스 x1은 ak가 되겠죠? 대입 여기다가 대입. 그러면 루트 ak제곱 a제곱 k제곱 얘는 b제곱 k제곱 되죠? 묶어. 묶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요 k제곱은 묶여서 루트 밖으로 빠질 수 있죠. 자, 루트 k제곱 어떻게 되죠? 절대값 k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절대값 k입니다. 됐어요? 자, 난 이걸 구할 겁니다. 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비교해보니까 지금 뭐만 없애면 되냐면 요건 이제 나왔어. 여기 있는 게 나왔어. k만 없애면 돼요. 그죠? 그지? 근데 나는 어떤 식을 활용해야 되냐면 또 이것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식은 이 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이 식을 또 변형합니다. y2는 bk 더하기 y1입니다. 넘겨요. x2는 ak 더하기 x1입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a배에 얘 ak 더하기 x1 더하기 b배에 y2 bk 더하기 y1. 그냥 재밌게 보세요. 저렇게 되는구나. 재밌게 보세요. 자, 전개할게요. a제곱 k. 그냥 우리 계산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 연습. 얘는 b제곱 k. 이렇게 하면 by1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리고 얘랑 얘만 넘겨요. 그럼 이쪽은 a제곱 k, b제곱 k니까 a제곱 b제곱 묶이고 k. 다음에 다 넘어가. 마이너스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k 구할 수 있네요. k가 뭐니? 라고 하면 요거요. 됐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요? 얘요. ah요. 요 길이요. 요 길이는 k로 표현했어. k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두 점사의 점과 직선사의 거리 d는 루트 a제곱 b제곱 곱하기 k의 절대값. 이거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a제곱 b제곱 분의 마이너스 ax1 by1 더하기 c. 됐니? 자, 근데 쌤, 제곱하고 제곱한 거는 절대값 밖으로 빠지면 되잖아. 왜? 양수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지워야지. 이렇게. 그럼 이거 둘이 나눠지네? 이거는 2배 곱하면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니까 한 번 약분하면 얘가 루트 지워지겠지. 그래서 d는 루트 a제곱 b제곱 절대값 ax1 by1 더하기 c. 어차피 절대값 안에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없애도 되겠지. 그지? 증명.
야, 이거 증명 이해할 필요 없다. 어차피 그냥 숫자 놀이잖아.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숫자 놀이야. 근데 니한테 보여준 거야. 실제로 점과 지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낸다. 근데 니네가 해야 될 거 뭐? 이거 외우는 거야 그냥. 아까 쌤이 했던 거 그거 여러 번 반복해. 어떻게? 쌤, 직선이 일반형으로 표현돼 있어. 한 점이 주어져 있어. 일반형의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루트. 그지? x 개수, y의 개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절대값. 어렵지 않다. 그지? 공식 더럽게 쉽다. 그지? 외우는 건 쉬워. 증명 니네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증명할 필요 없다. 넘겨.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증명 니네가 못할 건 아니야. 왜냐면 안 배운 건 없잖아. 내가 지금 여기 증명할 때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계산을 새로 니네한테 정의한 게 없잖아. 그지? 우리가 하는 계산 뭐 이항하고 나누고 다 이런 거였어.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을 쉬운 거. 그지? 전부 다 한 거란 말이지. 그 안에서 다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하지만 니네가 이걸 만들어내는 건 아주 수식적으로 짜증나는 거니까 할 필요는 없고 공식만 때려 외우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말고 나머지 내가 증명하는 거 있잖아. 그건 따라해보면 좋습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 하는 증명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안 따라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지?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요. 자, 두 개가 평행해요. 라고 하면 아까 점과 직선도 그랬지만 점이 여러 개잖아. 그치? 직선 이해는. 그러다 보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정의할 때 그 직선 이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았잖아.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요.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 수직거리를 찾으면 그게 거리예요. 여기서 아무 점이나 잡고 수직거리 잡으면 다 똑같아요. 평행하면 수직을 그으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얘랑 그지? 얘랑 억각으로 같아질 수밖에 없어. 평행하면. 그지? 근데 얘랑 동일각으로 같다 보니까 평행해요. 얘들이 평행하고 얘들이 평행한데 한각이 직각이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지? 그래서 수직거리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자, 얘가 y는 아니다. 일반형으로 쓸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하나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있을 때 0 이렇게 있을 때 자, 니네한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저건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도 되고요.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쪽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도 됩니다. 어떤 점을 잡아요?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아무 점이나 잡아서 x1, y1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는 똑같아요.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분의 얘가 들어가면 ax1 이 점이 여기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뭐가 좋냐면 얘네들이 0이면 좋아요. 그럼 얘가 사라지거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니네한테 평행한 두 직선이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두 직선 중에서 x절편이나 y절편 있죠. 원점을 지나면 더 좋겠죠.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알 수 있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얘는 없는데 얘는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절편, y절편 가지고 여기까지 거리 쓰시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평행한 두 직선은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점을 잡고 나머지 한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나온다. 이해됐죠? 자, 문제 풀어보자. 2번 풀어봐. 내분점, 외분점 공식 한번 다시 하라고.
네 번째 요표 공식 기억납니까? 쌤이 그랬죠? x좌표 먼저 하자. 그래서 7하고 1 여기다 써. 7, 2, 그지? 3, 2 쓰고 네 번점은 이거 둘 더하면 된다 그랬지, 그지? 3 플러스 2 분의 내항곱 6 외항곱 14 더하시면 되고, 그지? 자, 그 다음 y좌표 쓰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3대 2 적고, 그지? y좌표 똑같아. 3 플러스 2 3 플러스 2 분의 내항곱 마이너스 24 외항곱 마이너스 6 됐지? 그래서 내분하는 점을 뭐 C라고 한다면 C라고 되나 몰라. 아무튼 내분하는 점 얘가 5분의 20이네요. 4 5분의 마이너스 30이네요. 마이너스 6 내분하는 점 최다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외우는 거 중요하잖아. m 플러스 m 곱하기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 외우면 뭐하냐, 그지? 수목치를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외우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걸 또 지나야 돼. 쟤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야, 그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죠? 자, 공식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쌤이 공식들을 막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y-y1 m 곱하기 이건 외우셔야 돼.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 직선은 얘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요건 외우셔야 되고, 그럼 얘가 두 점이 주어져 있네. 이 두 점으로 기울기 먼저 만들어야겠다. 자, 기울기 5에서 4로 줄었어요. x의 증가량 줄었습니다. 2에서 마이너스 6으로 8칸 줄었어요, 그죠? 이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찾았다. 한 점은요, 요거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y 마이너스 y1 예 2 기울기는요, 기울기 요거 플러스 8 플러스 8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 5 들어가면 되고 여기에 2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5,1을 지난다음에 기울기는요 8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리하자. y는 8x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2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8 끝. 됐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요거는 나중에 가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두 점은요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하나, 둘, 셋 같이 있을 리가 없어, 그지? 하나, 둘, 셋 이런 거 없어, 그지? 하나, 둘, 셋 한 직선 위에 잘 없어, 그지? 근데 이게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A, 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 같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랑 요거 기울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 세 점으로 만든 세 점 중에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든 기울기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푸시면 돼. 4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6번 풀어봐.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뜻은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 K값에 관계없이가 어떤 점을 지나냐 라고 하면 그 점을 집어넣으면 K값에 관계없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되려면 K에 대한 상수식이 돼야겠지, 그지?
그래서 K에 대한 함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통 이 식이 K에 대한 함수식이다 라고 하면 K로 묶어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다 전개해서 K로 묶어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 KX 3KY 3YK라고 할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고, 자 K가 있는 게 두 개야, 그지? 이걸 묶자. K로 묶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야. 나머지는 여기다 쓸게. 됐어? 자, 저렇게 바꿨어, 식을.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식이 K에 관계없이 어차피 1차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야. K값에 관계없이 직선인데 문제는 K값에 관계없이 얘들이 어디를 지나냐 라고 하면 얘가 0되고 얘가 0 되는 점을 찾잖아? 그러면 K 곱하기 0 더하기 0은 0이 되니까, 그지?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점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그게 어떤 점을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 그 점은 뭐냐면 얘를 0 되고 얘를 0 만들게 하는 점들을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그 점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0을 만드는 그 x, y를 찾은 거지, 그지? 근데 얘랑 얘를 동시에 x만 0을 만드는 x, y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왜? 요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거든, 그지? 어떻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2x 마이너스 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쌤 쟤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얘 2배에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2배 하면 마이너스 2x 2배 하면 6y는 0이고 위아래 더하면 요 둘이 더하니까 5y 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y는 1 찾았어. 됐니? y가 1이래. 여기에 대입하시면 넘어가니까 x는 3이야. 그지? 자, 이 둘을 연립해서 찾은 식이 이거야. 그지? 3,1이라는 점은 얘랑 얘를 연립해서 만든 점, 즉 교점이야. 그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그 얘기는 동시에 위에 있는 점. 어떤 두 직선에 동시에 있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교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k 곱하기 0 더하기 0은 0이라는 식을 만들었어. 3,1을 집어넣었더니 이 식이 k 곱하기 0 더하기 0은 0이 됐어. k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 됐어. 3,1을 집어넣었더니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3,1을 집어넣었더니 성립해. 여기는 3,1이 이 직선 위에 있어. 뭐에 상관없이? k에 관계없이. 됐습니까?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3,1을 지나. 그 뜻이야. 3,1을 찾아라. 이 얘기야. 7번 보자. 7번. 7번 보라.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7번을 못 풀게 돼.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죠, 그죠?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봐봐. 이 둘의 교점이 일사분면에 있어야 된대 라고 하면 이미 얘는 결정이 됐어요, 그지? 직선이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이잖아.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얘는 m 때문에 못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나는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어떻게 그려요? y로 이제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니까 자, 이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 y절편이 0,2니까 당연히 여기를 지나요. 0,2를, 그지? 줄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 한 칸 갈게 밑으로 한 칸 내려가요,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나오는 x값이 2니까 y가 0일 때 x가 2니까 2,0을 지나요. 그래서 줄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요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얘죠. 얘를 꼭 기억해야 될 거 무조건 m으로 묶으셔야 돼요. 왜냐면 m에 따라서 이 식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제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확인해야 우리가 얘가 어디를 지나는지를 찾고 m을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m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리고 y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죠? 자, 얘가 0으로 만드는 x값, 왜냐면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그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이 식에서는 어느 점을 지나냐 라고 하면 얘가 0 되는 점, 그리고 얘가 0 되는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 얘가 0 되려면 y는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한테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난 직선의 방식 얘였습니다. 이 직선 이렇게 썼어. 기울기가 m이고, 그지? 기울기 mx잖아, 그지? 기울기 mx니까 여기 넘어가면 기울기는 m인 거지. 그리고 얘가 0 되고 얘가 0이면 항상 만족하니까 기울기는 m이고 마이너스 1, 얘가 0 되는 거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몇 점 지나는 거야? 얘가 2였거든, 그지? 얘가 2였거든, 그지?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라고 하면 쌤, 이렇게 만나면 일단 y축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쌤, 이렇게 만나면 x축에서 만나는 건데 요 사이에 있으면, 그지? 직선이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된다 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자, 질문 1번, 2번 누가 기울기가 더 커? 1번은 기울기 양수고 2번은 기울기 음수잖아, 그지? 이렇게 기울기 커진다 그랬어, 그지? 자, 2번 기울기보다 노란색이 더 크고 1번 기울기보다 노란색이 더 작으면 분명히 1사분면에서 만나게 돼 있어. 됐니? 2번 기울기와 1번 기울기를 찾아라 이 뜻입니다. 이 점이 얼마? 마이너스 1,1. 이 점이 얼마? 2,0. 자, 2번 기울기 찾아보자. 2번 기울기 x가 3 늘어났어. y는 1 줄었네, 그지?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3 늘어났는데 y값은 1 줄었어, 그지?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치? 자,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2야. 오른쪽으로 한 칸 갔는데 위로 한 칸 갔어, 그지? 그래서 기울기 1입니다. 아니, 얘의 기울기 1이야. 자, 2번 기울기보다 크고 1번 기울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분명히 요 사이에서 만나게 돼. 그 얘기는 1사분면에서 만나게 된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m이 더 크고 m이 기울기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란 말이야, 그지? 얘가 1보다 작아야지. 같다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같으면 y축이 위에 있는데, 같으면 x축이 위에 있는데 x축, y축은 일사분면이 아니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니네한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어떤 식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것처럼 나중에 너네한테 이제 수투 문제에서 어려운 건 대부분 이렇게 나와. 니네 식이 주어지는데 이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모르면 그래프를 못 그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한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의미를 파악하라지 외워라가 아니야. 니네한테 이거 외우면 뭐 하겠냐, 그지?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수학에서 조금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한테 주어진 이 3차 함수,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식만 보고 그 식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넘겨가지고 대수적으로 푸는 건 의미가 없다고. 실제로 4점짜리 문제들은.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설명한 게 요게 진짜 중요한 식이라 그랬잖아. 그지? 이 식의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아예 못 풀어. 저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넘겨. 자, 10번 볼까? 10번. 10번까지만 합시다. 응? 뭐야, 가게 이름 노선이 있네? 니네 문제 14번까지 있니? 네. 그지? 뭐야? 10번 보자. 1번, 10번에 1번. x 더하기 ay는 더하기 1은 0 하고, 자, ax 더하기 a 플러스 2y 더하기 2는 0이라고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답니다. 자, 평행하다는, 그러니까 니네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어. 평행하다? a분의 a 프라임과 b분의 b 프라임이 같고 c분의 c 프라임이 다르다. 이거 외울 수 있으려면요, 일단 이런 그림이 머리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니네가 외우지 말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세요. 평행해. 아, 얘하고 왜 이렇게 되겠구나. 안 만나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얘랑 기울기 같아야 되겠네. 그지? 얘가 a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고, 얘가 ax 더하기 a 플러스 2y 더하기 1은 0인데, 기울기가 같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어. x 앞에 있는 개수 b하고, 그지? y 앞에 있는 개수 b가 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 그지? 기울기 같다. 얘기는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가 같다. 이게 기울기 같다는 뜻이고,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y절편 이렇게 하면 y절편 하나, 두 개가 다르단 말이야. 그지? y절편은 달라야 되네. 그러면 얘의 개수 b랑은 달라야 돼.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유추하셔야 돼.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뭐 상관없잖아. 그지? 기울기가 음수인지 양수 뭔 상관이야. 그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얘하고 얘의 기울기가 같으려면 x 합 개수 b하고 y 합 개수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 아까 설명드렸어. 왜 그런지. 그지? 그 다음 얘랑 다르면 y 합 개수 b하고 y 합 개수 b하고 상수한 개수 b가 다르면 다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 기울기만 갖고 다른 그래프니까 평행한 거지. 이해되냐? 그러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쌤 얘들이 같다라고 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a 플러스 2가 되고, 넘어가면 a 제곱이 되죠. 그죠?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와, 좀 빨리 할게. 이 정도는 우리 암산 가능하잖아 이제. 그지? 많이 반복해서 연습하셔요. 그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a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기울기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야.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a가 2일 때 기울기가 같아져. 그지? 그런데 만약 2가 되면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해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한 개수가 다 같아져. 그 얘기는 뭐겠어? 평행하다는 얘기가 아니지. 둘이 겹친다 이 뜻이야. 2대1, 2대1, 2대1이면 이거 2 나누면 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같은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안 된다 이 뜻이야. 됐니?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지? 2분의 1. 봐. 둘은 같고 얘는 다르잖아. 그지? x 합계수하고 y 합계수는 같은데 기울기가 얘가 다르니까 평행하구나.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평행한 거고 a가 2일 때는 일치하는 거야. 그지? 평행한 거 찾아라 했으니까 요거인 거만 찾으면 되겠다. 되겠죠? 2번 풀어.
무지수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 이걸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그랬어. 그죠? 여기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넘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직이니까 얘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랑 요거 곱해 이게 0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걸 외우면 좀 더 간단하고, 아니면 이걸 또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워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저걸 안 외웠으면 손바닥 고생해, 그지?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지금 일반형 표현돼 있잖아.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를 따로 써야 돼. 그리고 그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냥 뭐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x 합계수 곱한 거 2b, y 합계수 곱한 거 2a, 이게 0이네. 하나.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두 직선이 만난다 그랬잖아. 니네가 이제 이 만난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꼭 기억해야 돼. 교점이다, 만난다 라는 건 두 번 써먹으라는 얘기잖아. 직선이 만난다는 얘기는 뭐겠어? 그 교점은 두 개의 동시 위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도 둘 다 만족하는 거지, 그지? 이게 제일 많이 더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하면 수원에서 진짜 많이 나와. 수원의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하고 어떤 지수로그 함수가 만난다고 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임의의 점 x1, i1로 놓는다 라고 했을 때 이 x1, i1은 직선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걸 문제를 길이로 내면 애들이 대부분 진짜 개 어려워하거든. 왜 어려워하냐? 둘 다 써먹어야 되는데 꼭 한 번만 써먹어. 교점이라고 나오면 무조건이야. 두 번 써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했어요? 만난다, 교점이다, 무조건 둘 다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인 거야. 그지? 여기도 들어가면 만족하지? 1, 2, 그지? 그럼 b 더하기 2 더하기 c도 0인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이거 너무 뭐 이렇게 되네. a는 마이너스 b네, 그지? a 더하기 b가 0인 거니까 b는 5네요. b가 5다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c는 마이너스 7 끝.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하나 덜 쓰잖아. 그럼 때려주면 안 풀릴 거 아니야, 문제가, 그지? 근데 실제로 너네한테 수능 문제를 내다 보면 애들이 조건 하나 덜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만난다, 교점이다 이럴 때 두 번 써먹어야 되는데 한 번만 써먹어서 안 찾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나한테 이런 문장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런 건 정리하세요. 지금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만난다, 교점이니까 둘 다 집어넣어야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가서 이제 1학기 때 정도는 아마 니네가 제일 밑반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배울 거예요. 다 한 번씩은 훑을 거예요. 수원 수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수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깊죠. 실제로 니네가 적분이 뭐냐 하면 대답 못해요. 여기서 이제 미적분학 전공한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서 배우고 나면 사실 대학에서 미적분학 배운 애들, 공대 나온 애들도 사실 적분이 뭐냐고 하면 대답 못해요. 왜냐면 되게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적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미분은 오히려 쉬워요. 미분은 해보면 많이 반복하다 보면 미분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대충은 감이 오거든요. 적분이, 정적분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애들은, 공대나 이런 데 간 애들은 진짜 미적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도 적분이 뭐냐 하라고 하면 대답 못해요. 왜냐면 그만큼 개념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한번 제대로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수능 문제에서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진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적분이 무엇인지를 한 번은 제대로 듣고 가셔야 된다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거 가지고 정적분을 정의하니까 구분구적법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범위였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범위가 구분구적법이 빠졌거든요. 수투에서 구분구적 빠졌어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구분구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구분구적법을 배우고 확통과 기하를 하시는 분들은 구분구적법을 안 배우는데, 수투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구분구적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수투 아주 어려운 문제 22번 킬러 같은 경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원수투 하시는 분들도 미적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구분구적법을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제가 뭐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 한번 하시고 가셔야 나중에 가서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니네한테 요새는 워낙 복잡한 함수들을 많이 줘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이제 요런 함수인데, 요런 함수가 이제 x에 관한 함수인데 저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어떻게 다룬다라고 방식을 배우죠. 그지? 근데 방식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식이 아까 얘기했잖아. m 곱하기 x 곱하기 x1은 y 빼기 y1이다. 그지? 요 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그걸 외우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아마 기본 개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잘 열심히 들으시고 본인이 좀 높은 반에 가면 기본 개념은 안 하고 아마 한 번씩 훅 훑어보고 아마 이제 수능 개념 같은 걸 할 거예요. 수능 개념은 뭐냐면 수능에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 이제 20년을 넘게 수능이 계속 쭉 오다 보니 수능을 내시는 분들이 계속 똑같이 내요. 대학 교수들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뭐 이제 석사 박사 하는 분도 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뭐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계속 똑같이 들어가요. 쌤 같은 경우 수학교육과를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연락이 와요. 대학 교수님한테. 너 이번에 출제하러 들어갈래?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선배들 중에서 이제 한 명씩 채워 들어가요. 그래서 나까지 이제 순번이면 들어가는 건데 학교에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면 한 달 동안 가서 이제 내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말 그대로 한 15일 내요. 그리고 15일은 거기서 이제 검토한다고 하고 놀아요. 술 먹고 나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노는데 그 학교에서 그 돈은 다 나와요. 거기다 또 이제 출제비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이. 근데 이제 평가원 수능은 2달 들어가요. 2달.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한 달 들어가고 교육청 모의고사 한 달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내시는 분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작년에 썼던 내용을 또 써요. 재작년에 썼던 내용을 또 씁니다. 근데 거기에 맨날 쓰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 교과서에 없는데 기출을 많이 풀다 보면 아 이런 내용들이 쓰이는구나라는 게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이거 본인이 아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처음 배웠다, 수원수투를 처음 한다, 미적분을 처음 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어디서 막히냐면 거기서 많이 막혀요. 기본 개념 보고 이거는 엄청 많거든. 기본 개념 강의는 진짜 많이 잘 돼 있고 기본 개념서는 진짜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책을 보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본 개념. 근데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 요거는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현우진 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창무 쌤이라든가 한석원 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수능에 실제로 나오는 거 나 혼자는 정리가 힘든데 선생님 거 수업을 들으니까 아 그 문제에 쓰였던 내용이 이거였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원에서도 분명히 1학기 끝나고 2학기 들어갈 때쯤 본인이 조금 수준이 낮다고 하면 2학기 들어갈 때쯤 아니면 1학기 때 좀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아마 1학기 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내용이야 라고. 근데 교과서에는 없어요. 아마 고등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지만 한 번도 수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난 고2, 고1만 가르쳤거든. 그럼 고3 내용을 보질 않으니 모의고사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는 그 연합 모의고사 이것도 안 보는 학교였거든. 그 학원에서 이렇게 반대하면 안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안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안 봤으니 뭐 그런 걸 풀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안 해주시죠. 당연히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정도만 풀어주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따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이 쉽지가 않은데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학원에서 하시면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1학기 때 하실 거고 조금 내가 아직까지 기출이 많이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기출 많이 보고 나면 저절로 눈이 띄어요. 근데 그래도 정리하는 것과 그지? 본인이 많이 봐서 익히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2학기 때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오늘 같은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를 그대로 이제 복붙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낸 거여서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 50분에 보는 시험. 근데 이게 기출 문제를 많이 안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 안 하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시험 시간 내에 생각하는 건 일단 이미 끝난 거예요. 수능은 시험 시간 내에 생각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라는 게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왜냐면 진짜 난이도 어려운 거 그 다음 진짜 중간에 그 과정의 긴 문제를 무조건 100분 안에 다 30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생각하고 말고 하면 안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그 연습을 진짜 무던히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 쌤이 이제 수학상을 할 때 정말 기본적인 거 했잖아요. 근데 쌤이 보면 이 기본적인 거 할 때 딱 드러나요.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얘가 진짜로 끝까지 잘 치고 올라갈 렌지, 얘가 중간에 분명히 무너질 렌지는 안다고 좀 좋은 애들이 있거든. 그거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나도 한 번도 안 졸았거든. 나 고등학교 때 내가 몰랐을까? 이 기본 개념을 고등학교 때도 다시 했을 거 아니야. 나는 그 영재반이라는 걸 다녔어요. 중1 때. 그 시험 봐가지고 그 영재인 애들을 모아가지고 미리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중1 때 그 영재반에 들어갔더니 과학고를 보냈어요. 과학고 가서 과학고 교사가 180명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때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웠거든. 중1 때 1년 만에.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학교를 끝나면 거기로 항상 갔어. 동고차가 와가지고 학교 끝나면 가서 과학고에서 공부하고 다시 오고. 그래서 과학하고 수학만 했어요. 계속.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갔더니 다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다 하는 거. 근데 자면 안 되거든, 거기서. 근데 보통 이제 진짜로 실력이 계속 쭉 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안 자라요. 근데 보면 조는 친구들이 있어. 안다고 조는 건 분명히 나중에 가서 모른다고도 졸 거거든요. 똑같아요. 안다고 조는 거는 모른다고도 졸아요. 분명히 나중에 가면. 근데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지금 잘해요. 다 대부분 한 5분의 4 정도는 분명 여기서 처음 들어서도 열심히 듣는 애도 있고, 처음 안 듣고 있는데도 되게 열심히 잘 듣는 애도 있고, 본인의 수준에 맞아서. 아니면 진짜 잘하는데도 또 열심히 잘 듣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한 5분의 1 정도는 몰라서 졸거나 알아서 졸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몰라서 조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하셔야 돼요. 몰라서 조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바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아직까지 본인이 그만큼 수준이 부족한 거니까. 이것보다 쉬울 수는 없어요. 재정반에서 하는 수업이 이 수학 상화보다 쉬울 수는 없으니까 수어스투는 더 어려워질 거니, 지금 몰라서 좋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우선반 가면 정말로 마음 굳게 먹어 가서 수업 들어야 될 거야. 정말 어려울 거거든요. 쌤도 이렇게 쉽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수원스투는 좀 더 어려우니까 내용이. 그래도 제일 밑에 과는 최대한 자세히 하려고 해요. 문제 덜 풀고 내용을 좀 자세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가셔서 꼭 쉽다고 집중 못하지 말고 나중에 가면 진짜로 어려운 거 하니까 그때 가서도 집중 안 될 거야. 수업 시간에 자꾸 조는 게 습관되면 분명히 어려운 거 할 때도 졸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일어나서 뒤에 가셔서 들어도 되니까 꼭 안다고 졸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생각할 때 1년 동안 애들 가르치다 보면, 작년에 미적분 애들 가르쳐봤지만 제일 잘하는 애들, 이 쌤이 기하도 제일 잘하는 반 가르쳤고 미적분도 제일 잘하는 반 가르쳤거든. 걔네들 중에서 1등급이 꽤 많이 나왔어요, 우리 학원에서. 걔네들 중에서 보면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100점 맞고 그런데도 잘 들어요. 항상 100점이었거든. 항상 100점. 보통 우리 수능 모의고사 100점 맞기 쉽지 않아요. 보통 한 번 시험 보면 많아야 한두 명 나오는데 걔만 계속 100점이야. 나머지 애들은 맨날 92점. 92점도 1등급이거든. 그것도 99%예요. 근데 걔는 항상 다 맞더라고. 그런 친구들 보면 수업 시간에 절대 안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나랑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지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풀 수 있는 방법이라면 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반대 방법을 푸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고. 그래서 와서 자기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바로 달려와요. 그래서 질문하죠. 쌤, 이 방법은 어때요? 그럼 쌤도 한번 안 생각해 본 거면 오씨 그것도 있네? 그래 한번 해보고, 그래도 선생님이랑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쌤이 하는 방법이 왜 나은지를 설명해 주고. 근데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제시한 방법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대로 해라 야. 그리고 쌤도 나중에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요. 잘하는 애들은 진짜로 기가 막힌 방법들을 많이 만들거든. 자주 보죠, 그런 친구들을. 꼭 수업 시간에 쌤들이 풀어주는 걸 그냥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잊지 말고, 본인이 좀 공부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풀이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따로 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 수업 시간 내에 다 끝내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아는 내용이야. 쌤이 설명해. 그럼 나 혼자 설명해 보는 거죠. 주저리. 안 들리게 혼자서 중얼주정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에 끝낸다. 내가 이 시간 안에 저거를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복습 안 하게 만들어야겠다가 돼야죠. 그냥 멍하게 듣고 있다가 졸아버리면 안 되고. 아는 내용이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되게 능동적으로 쌤이 다음 얘기는 저 얘기를 할 것 같고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듣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본인이 수학 상할 때 좀 너무 쉬워가지고 집중 못한 친구면 수원스투 때 한번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걸로 이제 우리
우삼 선발반죠. 프리 우선반이죠. 프리 우선반은 수업을 끝내고요. 쌤이 11단원, 12단원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 올려드릴 거고 지금 13, 14, 15단원은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 17은 내일 모레까지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11단원부터 17단원까지는 따로 프린트를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셔서 적어도 다음 주까지 빠르면 이번 주까지 싹 다 정리하세요. 이거 수학상은 오래 갈 거 아니니까. 근데 본인이 처음 한다? 그러면 괜찮아. 한 2, 3주까지 더 해도 되고 본인이 한 번 했다 라고 하면 이번 주 안에 끝내세요. 아니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다 마무리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